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5년 내에 중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시안교통대학 장추한바오 교수의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 넘지만 지난해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 1.3명이 유지될 경우 45년 뒤에는 인구가 7억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의 인구 14억 명이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명에 달해야 하는데 1.3명은 이에 심히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현재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져 출산율 1.0명이 될 경우 중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져 29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과도히 많은 인구 때문에 1978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인 계획 생육을 실행하며 한 가구 한 자녀만 인정했습니다. 2명 이상을 낳는 경우에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인구 폭발을 막아왔고, 이 때문에 중국에선 한 자녀 이상을 임신하면 낙태를 하거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호적 없는 아이들인 흐이하이즈들은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해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등 중국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 초 전 가구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지만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출산율을 줄이는 데는 기가 막힌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출산율을 늘리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추정하는 출산율 감소 요인은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60% 수준입니다. 이제는 대다수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된 중국인들은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은커녕 결혼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 국정 방향을 선언하며 중국이 극복해야 할 3가지 불평등 가운데 하나인 빈부격차 중에서 일반인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2위 부동산 기업인 헝다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자 중국 정부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언젠가는 해결했어야 할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헝다 파산을 용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혼 정년기인 중국인들은 과거 계획 생육 정책의 세대인 외동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지인도 외동은 외동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녀를 2 이상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중국의 1.3명보다도 더 낮은 0.8명입니다. 이는 일본의 1.36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45년에 일본을 추월하고 2065년에는 일본을 8%포인트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경제적인 구조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와 규제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위축된 경제 심리는 우한 폐렴 유행과 맞물려서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근손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이제는 평생을 일해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해서 재산세 보유세를 뜯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높은 세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의 유동성 약화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통째로 붕괴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남녀 간의 갈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젊은 세대가 반목하는 사회 분위기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회의적인 풍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기가 이렇게 힘드니 여성 한 명당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경제 문화적으로 지탱이 되려면 최소 2.1명의 출산율이 유지돼야 합니다. 일부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외국인 이민을 받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조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피부 색깔도, 세계관, 종교관, 그리고 사고관도 다른 수십만 명의 집단을 국내로 유치하면 그들은 그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치 세력화가 됩니다. 한 사회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그 사회를 잡아주는 내부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부 결속력은 유구한 전통, 문화, 역사, 종교, 헌법 등의 동질성으로 이루어지면서 공통분모라는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을 저출산을 잡겠다고 국내로 들여오면 대한민국은 경제 문제 이상으로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소개해드리면서 무엇보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